간밤에 나왔던 글로벌 이슈들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가 이야기로 넘어가겠는데요. 오펙 플러스 회의가 2년 만에 또 대면 회의로 열리죠. 이미 감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JP모건은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하루 최소 50만 배럴을 줄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10만 배럴이었던 감산량은 5배에서 심지어 10배까지도 줄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세계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른 긴축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자 공급량을 줄여서 가격을 떠받치려는 겁니다. 한때 120달러까지도 넘었던 국제유가는 이제 80불 안팎으로 떨어지기도 했다가 오늘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주목해야 할 3가지 포인트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얼마나 오랫동안 감산을 할 것인가입니다. 최소 50만 배럴에서 최대 150만 배럴 사이에 감축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CNBC에서 했는데요. 사실 하루 100만 배럴 감산은 나라 전체별로 봤을 때는 크지 않은 액수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감산이라는 단어에 모두가 주목하는 이유는 가격입니다. 감산이 시행될 경우에는 유가는 다시 100달러까지도 이상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입니다. 바이든은 자존심을 구기면서까지 앞서서 사우디를 찾아갔죠. 그런데 사우디의 반응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대규모 감산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 미국의 비판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이터도 함께 보실까요? 로이터에서는 감산 결정은 러시아를 처벌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을 화나게 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CNN에서는 미국이 사우디에게 무기와 그리고 항공기 부품 판매 제한에 또 중단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감산 여파가 클 경우에는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러시아입니다. 이번 감산은 다른 오펙 플러스 회원국보다도 특히 러시아에게 비중이 큰데요. 권위자가 바로 러시아 대표단에 지금 보이시는 사진처럼 현 부총리이기 때문입니다. 팔은 또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그가 이번 회의에서 유가 인상을 위한 대규모 감산 압박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면서 고물가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오펙 플러스가 이번에 최대 100만 배럴까지 감산할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 봤을 때는 공급 부족 현상이 오지는 않지만 겨울철로 갈수록 앞으로 유럽에서 닥칠 에너지 위기 그리고 미국의 전력 비축유 방출 종료 등을 모두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 압력이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펙 플러스 회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국제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는 미국으로 넘어가서 또 어떤 다양한 이슈들이 나올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